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요즘에 안녕하기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내요.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의 미국 주식으로 한 번씩 종목을 같이 스터디하고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업로드한 종목은 온홀딩입니다. 네, 온홀딩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한번 이 테슬라 영상 끝나고 한번 보세요. 네, 그래도 보신 분들은 반응이 내용 괜찮았다고 했더라고요. 네, 셀프 칭찬. 음,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많이들 갖고도 계시고 정말 그 모르는 분이 안 계시지만 저는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주식 영상을 기본적으로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내러티브로 많이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어떤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 비전이나 그다음에 머스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많이 이제 썰을 많이 푸시는데 저는 그래도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숫자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뭐 시총이 한 1,200조, 1,3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80불 정도 되니까 과연 현재 그 시총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지에 대해서 영상 간단히 한번 터치해 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테슬라 들어갑니다. 자, 테슬라는 저 우리 탁튜브를 오래 구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테슬라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마 올해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특히 이제 21년 말 이때 22년도 이때 초에는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제가 뭐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숫자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챌린징한 것 같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400불 찍고 거의 지금 200불 밑으로까지 한번 빠졌었죠. 반토막 났다가 지금 어느 순간 거의 다 회복을 했네요. 자, 이런 하락 패턴을 다 극복한 거예요. 이때부터 했고 근데 이때 하락이 좀 약간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 힘든 하락이었죠. 근데 다만 저는 이때 하락은 좀 매수 기회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테슬라가 빠졌던 이유가 전기차 판매량 부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주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회사 자율주행의 가치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는 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요거는 사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중요한 트리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뒤로 이제 다시 반등을 쭉 했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때 이제 판매량 안 좋았을 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을 했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머스크가 좀 더 트럼프가 테슬라가 좀 더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가능성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FSD 13까지 배포되면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온 홀딩스도 말씀드리고 이제 했을 때 댓글에 왜 주가가 다 많이 오른 것들만 얘기하냐고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 중에 펀더가 괜찮은데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 있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신고가인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신고가에 있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시장과 결이 맞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하거나 뭐 아주 올드 이코노미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 신고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은 아주 의미가 없는 댓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컴플렉스 노티스를 첨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사라 팔라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고 오늘 테슬라는 다들 테슬라를 내러티브로 접근하니까 지금 테슬라의 기업 가치 1200조가 과연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어프로치한지 접근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댓글은 이제 그만 좀 다시길 바래요. 네. 앞으로 그런 댓글은 이제 삭제할 거야. 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하우스는 아니에요. 자, 지금도 바로 12월 3일 날 바로 보고서 썼어요. 자, 키스워드라고 뭐냐면 머스크의 페이 패키지, 스톡 옵션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챌린징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신경 쓰지 않고 주가 신고가를 향해 갔죠.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FSD13의 배포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FSD13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 영상이 가장 정말 FS13이 괜찮구나 라는 거고 저도 이 영상을 보고서 약간 이거 정도면은 테슬라 사고 싶다. 자율주행을 그리고 구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내용은요.
지금 테슬라 차가 지금 트럭과 앞에 주차된 차에 막혀 있는데 일단 후진을 합니다. 예, FSD가 후진을 해서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후진하죠.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운전병 출신이라서 운전에 좀 자신이 있고 동승자가 잘한다고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시야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가 후진을 잘하고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를 보내고서 네, 아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을 해서 이 트러블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이 영상을 보고서 FSD13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구나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보택시까지 가려면 좀 더 가야 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자, 이런 영상이 있고 자, 그동안 테슬라의 멀티플의 어떤 그 궤적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2020년에 상하이 공장 가동할 때 PR 200배 정도까지. 근데 이때는 뭐 적자니까 의미가 없고, 이때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2020년부터 이때 200배를 고점으로 쭉 내려왔죠. 네,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제 이익도 많이 들면서 PR 멀티플이 좀 접근 가능하기까지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익도 그만큼 나기 때문에 현재 PER은 100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슬라를 뭐 머스크가 어떻고 위대한 사람이고 뭐 내러티브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숫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런 가정들은 시장에 증권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과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가정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거 3년, 4년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테슬라의 어떤 그로스, 성장에 대한 그 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기대를 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이라는 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운행 대수가 700만 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현재 팩트예요. 그 북미에서 2.500만 대, 250만 대 정도가 북미에 있고 지금 FSD 구독률은 15% 정도예요. 너무 구독이 안 돼서 그동안에 FSD는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구독률도 낮췄죠. 20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낮췄고 이게 올해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FSD 매출은 1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 되고요. 지금 FSD 13이 배포됐어요. 24년 12월 1일 날. 구독률이 만약에 13이 좋으니까 저는 아까 그 영상 보고서 저 같으면 구독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FSD 구독률이 10% 증가할 때 OP 마진은 0.8%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고요. 자, 내년 1분기 중에 중국과 유럽의 FSD 배포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 드디어 이제 북미를 넘어서서 이제 중국에 배포를 하고 중국은 이제 2분기를 예상하더라고요. 1분기에 약간 규제 관련된 어떤 그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승인을 받는 시간이 걸리겠죠. 2분기에 예상하면 내년도 FSD 마진은 매출은 많이 늘겠죠. 그리고 FSD GP 마진은 70% 정도 됩니다. 전기차 판매가 20%예요. GPM이. 그래서 테슬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조회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나 플랫폼 회사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그래서 멀티플에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아의 GP 마진이 25%가 넘을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기아보다 마진이 낮아요. 자동차만 판다고 하면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OEM으로 접근하면 현재 테슬라의 1200조의 기업 가치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독률 추이를 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구독률이 2% 정도였어요. 올해 초에. 근데 이제 무료 체험 시작하고 구독률 낮추면서 지금 한 15, 한 몇 프로까지, 한 10% 이상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자, 수익성을 보면 우리가 테슬라의 FSD는 월 구독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사는 경우가 있죠. 차 살 때. 이게 한 뭐 원가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FSD 원가가 2,500불. 이거 삼성증권의 자료를 제가 인용했어요. 2,500달러고 FSD 판매 가격은 8,000달러니까 GP 마진을 보면 GP 매출 총이익 자, GP를 보니까 5,500불 정도다. 그래서 마진이 GP 마진이 70%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런 거죠. 이원 매출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퍼러드 레버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원 매출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가 판매를 했어요.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는데 보통은 판매하면 바로 매출로 인식하잖아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근데 당장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요걸 이연 매출로 잡은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매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0달러에 아까 FSD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8,000달러를 바로 매출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FSD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실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22년 4분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만 명에게 배포할 때 3억 불을 인식했고 24년 3분기에 사이버 트랙에 FSD 적용할 때 올해 3분기에 이때도 3억 불을 인식했다는 거고요. 자, 올해 4분기에 이어 매출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FSD 13이 배포됐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어 매출을 반영한다라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적 서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4분기가 현재 지금 실적 예상치가 판매량은 51만 대고 YoY 5%, 매출액은 274억 불,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7억 달러 정도 돼서 OPM 10% 정도 돼요. 그래서 4분기는 아무래도 이업 매출이 반영되고 FSD 매출이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FSD 구독률이 올라가고 자 디퍼드 리버뉴 이업 매출이 반영될 거고 에너지 사업부도 계속 좋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어 매출을 볼까요? 2021년만 해도 이어 매출이 200억 달러 정도 내외였습니다. 분기에.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50억 달러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매출은 대부분 FSD 매출이 상당 부분 크겠죠. 뭐 슈퍼차저도 있고 OTA도 있겠지만 거의 FSD가 50% 이상이니까 이어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죠? 회사의 마진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FSD 채택 비율이 정말 많이 빠졌었네요. 그죠? 올해 1분기는 거의 채택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구독료를 낮추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13이 되면서 이 구독 비율이 확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내년도 컨센서스 한번 볼게요. 25년 컨센서스. 자, 판매 대수가 207만 대 정도 예상을 해요. 시장에서. 근데 회사는 좀 세게 봅니다. 이거보다는 240에서 60만 대, 한 25% 성장을 보는 거고 이상. 매출액은 1160억 달러, YY 17% 성장, OP는 120억 달러. 네, YY 40% 성장해서 OPM은 10% 정도 된다는 거고. 자, 우리가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년 1분기에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죠. 모델 Y는 단일 모델로서 거의 최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모델 Y 페이스리프트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2분기는 저가 모델이 출시됩니다. 그래서 저가 모델 출시하는 거는 테슬라의 자동차 마진에는 굉장히 큰 의미는 없겠지만 뭘까요? FSD 구독률을 FSD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 캐파도 10만 대 예상된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내년에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밸류에이션. 자, 결국에는 제조회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회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멀티플 상단이 열려 있다는 거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자, PER 100배고 PSR은 10배 정도 됩니다. 자, SOTP로 밸류에이션 해볼게요. 자, SOTP는 뭐죠? 서머 오브 더 파트라고 해서 각 사업 부분별로 기업 가치를 쪼개가지고 합산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제조 부분의 가치를 볼까요? 자, 가정을 많이 해야 돼요. 자, 2030년에 700만 대 정도를 판다라는 겁니다. 현재 회사는 2030년도에 1000만 대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공격적인 숫자 같아서 저는 30% 할인해가지고 700만 대 정도 판매합니다. 이 700만 대는 어떻게 나왔냐? 그냥 제 마음대로 는 건 아니고 1년에 저는 그래도 테슬라가 한 2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20% 정도 성장한다고 판매량이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도에 700만 대 정도를 보고 그러면 매출액이 2,500달러 정도 되고요. 마진은 10%를 그냥 유지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25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 10배 적용하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원화로 환산하면 한 350조, 300조 대외 정도, 280조 정도가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의 기업 가치인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1200조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의 판매량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저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회사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일 거고 플랫폼은 뭘까요? 로보택시겠죠. 이 가치를 한번 산정해 봅니다. 자, FSD 가치를 볼게요. 자, 2030년도에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운행 횟수는 4천만 대 가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YY 한 20% 정도 성장을 가정한다고 보면 2030년도에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대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천만 대에서 FSD 채택을 전 7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정말 지금은 13도 이렇게 좋은데 2030년 되면 뭐 16, 17, 뭐 20, 뭐 20까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는 안 가.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훨씬 더 그 자율주행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럼 70%를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구독료가 1200달러, 구독료 인상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 연간 매출은 340억 달러 정도 될 거고 저는 마진은 70% 나온다. 저는 그 이상 나올 것 같지만 70% 가정하고 OP 마진은
그 영업이익은 240억 달러, 순이익은 200억 달러 가정하고 저는 PR 50배 줬습니다. 왜 50배 줬냐?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는 50배 줄 수 있다. 크로스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서 저는 PR 50배를 가정하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 정도. 여기서만 이제 기업 가치가 거의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설명이 되네요. 근데 만약에 불 케이스 정말 공격적으로 가정한다고 보면 채택률 90%. 그러니까 저는 정말 90%도 가능하다고 봐요. 테슬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FSD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저는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매출은 430억 달러가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순이익이 한 뭐 250억 불 내외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PR 50배 하면 기업 가치가 1.3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굉장히 제가 좀 쉽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가장 좀 밸류에이션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상용화 되지도 않았고 지금 내러티브랑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제가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테슬라 자체 목표는 있습니다. 2030년도에 연간 200억 달러는 하겠다는 거고 200억 달러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이렇게 가정을 역산을 해보면 2030년도에 700만 대 정도 운영한다고 했죠. 700만 대 정도 운행을 해요. 판매량. 이 700만 대는 전체 글로벌 운영 대수 4천만 대 중에 한 15% 정도가 로보택시로 운행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의 연간 평균 주행 거리가 3.5만 마일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미국의 택시가 연간 3.5만 마일 정도를 운행해요. 우리로 따지면은 킬로미터 따지면은 한 5만 킬로 정도 되죠. 그죠? 지금 우리는 5만 킬로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택시가 주행 거리가 좀 낮네요. 그리고 택시가 100% 풀리 돌진 않을 거 아닙니까? 손님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가동률은 20% 정도 된다라는 거고 마일당 운임은 0.5달러 가정했어요. 머스크는 물론 이거보다 더 낮게 뭐 0.3달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0.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마일당 거의 한 5달러 됩니다. 네, 그거를 10분의 1 정도로 가정했을 때 매출은 한 250억 불 레벨입니다. 그래서 PSR 6배를 가정하면 1200달러 나온다. 왜 6배지? 지금 우버가 한참 성장할 때가 PSR이 한 5배, 4배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 프리미엄 일부 줘서 6배 가정하면 1200달러. 그래서 자, 이 가치들을 한번 합쳐볼게요. 자동차가 2천억 달러, FSD가 자율주행 1조 달러, 로보택시가 1200달러 하니까 1.3조 달러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가정하면 가정의 연속이지만 이렇게 가정하니까 현재 목표 주가가 390억 달러 나오는데 지금 380억 달러. 완전 말도 안 되는 지금 주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조금 더 시장의 저변이 훨씬 확대된다 라고 봤을 때는 불케이스는 1.6조 달러까지 간다. 그리고 목표 주가 5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봇, 옵티머스는 제외한 가치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숫자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테슬라는 제조회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회사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기업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M7 PSR 밸류에이션을 봐도 애플 8배 PSR, 엔비디아가 18배, 마이크로소프트 10배, 아마존 3배, 알파벳 6배, 메타가 7배, 8배, 테슬라가 지금 10배 내외니까 PSR 기준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테슬라가 고평가다, 말도 안 되는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어떤 영상에서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다들 내러티브랑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계실 거고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과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저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더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너무 가정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정이 틀릴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영상을 좀 드무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연속의 과정을 해가지고 서머 파트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했구나 라고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기운 내요. 기운 내고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